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 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R 서포트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 배경이 이제 줌 비디오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줌 비디오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종목군들에 이게 과연 정말 영향을 줬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거든요. 얘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그게 이제 비대면 관련된 그런 이슈로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줌 비디오가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상품을 좀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알서포트는 특히나 이제 줌이랑 리모트 미팅으로 굉장히 좀 경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30인이었는데 이게 100인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 굉장히 좀 매출 비중이 높죠. 그리고 재계획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국내랑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쌓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쌓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기는 요 줌 비디오에 대한 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 학교도 전면 등교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야 비대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지난 2분기부터 있었죠. 이제 이런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이다, 실적으로 간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투자가 일본 지수 투자 잘못해가지고 순이익이 박살난 거랑 그다음 요번에 이제 회계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다라는 그런 이슈는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건 뭐 2월 달에이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신한검토에서도 알서포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 주가는 좀 내렸죠. 내렸지만 어쨌든 매수 유지 지금 가격은 어쨌든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모트 뷰, 리모트 콜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고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플랫폼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바우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 알서포트는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비대면 관련된 흐름들이 과연 지금 끝일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게 되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우려는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려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질병이 이제 있어도 단기적으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될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런 원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시장이 분명히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시장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시장 자체가 좀 작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원격 의료로도 좀 쓸 수가 있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은 조금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격 의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의료 시장 같은 경우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 원격이라는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원격 시장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교육으로도 쓸 수 있고 원격 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25.2% 성장 전망 요거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만약에 활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일단 회사에서 좀 진행이 되죠. 회사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들 그리고 삼성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들, 이 키오스크 뭐 원격 요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이제 이런 비대면 관련된 원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조금 이제 이것도 2월달 중순 기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원격 근무 확산세, 뭐 PC 이거 이제 견인 요런 얘기. 그래서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이게 무조건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끝난다고 이제 아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원격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손절을 못하고 또 이제 손절을 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서포트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눌린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다시 가입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얼마나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붙어주면은 실적은 또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가의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전고점까지는 뭐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여기 박스권 안으로는 한 번 정도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래로 내려가실 때 좀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선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들이 이탈이 될 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손절하실 건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2, 3분기까지 끌어가실 거면은 이 지지 라인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부분들이 이탈되면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 박스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요쪽까지도 가능성은 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려 놓으시면은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이 너무 불안해서 비중이 느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 이제 이 자리를 잡았을 때 다른 계좌에다가 이제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물론 근데 이 종목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거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거기서 이제 한 주 한 주씩 좀 정리해 나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손절을 먼저 치고 대응하는 것보다 다른 걸로 익절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비중을 줄여 나가시다가 일정 가격 라인이 왔을 때 이건 진짜 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비대면 관련된 이슈가 이제 떠오를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 그 종목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사실 아무리 옆에서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우리가 여기서 좀 전저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봤었잖아요. 충분히 이때 뭐 소프트 캠프라든지 링네트라든지 다 전고점 뚫고 사상 최고가 갈 때 신고가를 갱신할 때 얘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이 박스권 이탈되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대응을 해보시는 방법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좀 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지금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박스권 일단 해서 만원대 125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 돌파될 때는 아마 여기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좀 노려봐야 될 텐데, 이 차트 흐름이 우리가 자주 보던 차트 흐름이에요. 이제 네오이즈나 아니면 네오이즈도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와서 이 전 박스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됐잖아요. 진행이 잘 됐는데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넷마블도 조금은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박스권 하단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에클론도 마찬가지, 에클론 요 종목군도 이렇게 딱 내려와서 전 박스권까지는 한번 가거든요. 이런 패턴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아가지고 역배열 흐름으로 바뀌지만 않으면 적어도 그 윗라인 때까지 한 번씩 오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요 윗라인 때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이기 때문에 뭐 좀 짧게 잡으시면 여기 라인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 해서 15,000원 정도로 일단 접근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여기 밑으로 일단 좀 내려놓는 게 좀 좋기는 할 텐데, 이제 비중이 늘기가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도 나쁘지가 않고, 근데 먼저 손절하시면은 이 좀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먼저 수익을 내신 다음에 차근차근 좀 정리를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일정 부분까지 줄여 놓으시면 그래도 좀 보시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알서포트가 어쨌든 일본이라는 주력 이 매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적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의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안 한다라고 예전에 이제 주담 통화랑 했을 때는 이제 얘기를 좀 들었었고, 그다음 바우처라든지 그런 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쨌든 이 비대면 쪽으로 덩치가 이 국내에선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니고 또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여가를 따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약간 원격에 대한 그런 흐름들, 특히나 이게 아까 보였던 원격 의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또 퍼져 나갈 수가 있는데, 원격 의료 시장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가가 하방 라인으로 좀 모습을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일단 밑에 라인이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깨지면 이제 여기까지 좀 밑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방 라인 좀 다 그려보시고,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라인까지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위로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단기 이제 저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좀 강하게 뚫어주는 것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 아랫 라인으로 갔을 때도 여기 횡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2, 3분기까지 좀 끌고 가면 일단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주담이랑 통화할 때, 그럼 이제 뭐 내년 2, 3분기 때는 실적이 당연히 좀 좋게 나오겠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재가입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재가입률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운영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기회비용을 좀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이제 비대면이 분명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운용 기간 길게 잡으셔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일단 바닥 다지는 거 살펴보고, 일정 라인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물량 모아 가시면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는 끌고 가지만 이제 물량을 계속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분석한 대로 긍정적인 흐름들로 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